거기에 매너도 좋아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또 그것도 있네. 부모 노후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미친 것 같아요. 슈퍼스타 K 우승하는 그 애도 요 정도 조건 안 될걸요?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오늘 또 재미나지만 무거운 주제, 유부남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야구 선수 그 사건 이후로 지금 불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좀 가볍게 다룬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불륜을 경험하신 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 한 번 더 또 가벼운 주제로 한번 가겠습니다. 유부남의 매력. 요거를 이제 총각이랑 비교를 해야 조금 좀 잘 들어올 것 같아서 총각이랑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회가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서 생기는 현상 같아요. 어떻게 이게 이상적인 남자의 조건이 너무 높아요. 키 일단 커야지, 얼굴도 잘생겨야지, 돈도 잘 벌어야지, 집도 있어야지, 거기에 매너도 좋아야 되지, 그리고 항상 여자만을 바라봐야 되지, 또 재밌어야지. 이게 무슨 스무고개도 아니고 슈퍼스타 K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못났으면 못난 사람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 눈만 높아지고 못난 사람들 그냥 다 그 생각하잖아요. 못난 사람 만날 바에는 안 만나버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키 하면은 본인도 키가 커야죠. 본인 키는 뭐 155, 157 이러면서 남자 키 181 하면 미친 거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키 큰 남자가 오히려 또 키 작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뭐 얼굴도 잘생겨야지. 얼굴이 전부는 아닌데 얼굴 잘생겨야 된다 하면은 본인도 얼굴이 웬만큼 돼야 되는데 본인은 빠았는데 또 생긴 거는 막 아이돌만 보다 보니까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또 돈도 무슨 얼마였더라? 연봉 8천인가? 돼야 된다고. 연봉 8천이면 제 또래 41 된 친구들 중에 연봉 8천 넘는 애들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그것도 빠졌구나. 직업도 안정적이어야 되는구나. 그쵸? 뭐 사업해서 뭐 식당 같은 거 해도 하면 뭐 월천 버는 사람들 있어요. 잘 되는 식당 하거나 아니면 잘 되는 사업 하면은 괜찮은데 또 직업도 안정적이어야 돼. 뭐 사업을 한다면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조건들이 계속 생기죠. 거기에 집도 있어야지.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런 조건들이 달성되는데 싸가지가 없으면 괜찮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남자면 완전 그냥 그 단체로 병신 만들어 버리죠. 그쵸? 매너도 좋아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또 그것도 있네. 부모 노후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미친 것 같아요. 슈퍼스타 K 우승하는 그 애도 요 정도 조건 안 될걸요? 슈퍼스타 K 하니까 되게 올드해 보인다. 아무튼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1등 될 만한 애도 갖추질 못한 걸 갖춰야 돼요. 여기에 또 4년제 대학도 있구나. 이 진짜 그러다 보니까 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못났으면 못난 사람 만나서 그냥 적당한 사람 만나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상해. 못난 사람 만날 바엔 안 만나버린다는 생각에 참. 근데 어찌됐든 유부남은 사실 이런 현상이 지금 1, 2년 된 현상이 아니에요. 사실 제 또래가 결혼할 때도 비슷했어요. 요게 그때도 안정적인 거 좋아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는 그래도 저거 중에 몇 개가 좀 부족해도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저걸 요구했던 건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10년 전? 20년 전이면 2004년 그때만 하더라도 좀 다르긴 하겠네요. 근데 한 2010년 이후에는 저 조건 다 갖춰야 돼요. 거기서 그냥 한두 개 빠지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뿐이지. 근데 어찌됐든 유부남들은 사실 이런 경쟁에서 뭐가 되었든 결정적인 게 있었으니까 결혼에 성공한 남자겠죠? 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나이 기준 비교를 해보면 유부남이 더 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옛날처럼 막 결혼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결혼을 하려면 뭔가 결정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나마 낙태가 불법이라 뭐 사고치고 결혼하고 뭐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었지만 요새는 낙태도 합법이라 사고쳐도 낙태시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동나이 때 유부남과 총각 돌싱 포함입니다. 첫 번째는 외모적인 면입니다. 외모적인 면에서 아까 경쟁력이 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결혼을 했으니까 외모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해요. 경향성 차원에서. 근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유부남은 적어도 냄새는 안 나죠. 뭐 총각이 그렇다고 냄새가 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냄새가 나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유부남인데 냄새나게 하고 다닌다 그러면
아내가 냄새 나면 가만두질 않겠죠. 가서 씻어라 라는 둥, 너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부부 사이에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주변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하시는 분들 계신가? 친구한테 야 너 냄새 난다, 다음에 나올 때는 씻고 나와라, 이런 말 거의 못 하죠. 기껏해야 할 수 있는 말은 뭐 담배 냄새 난다, 뭐 이 정도겠죠. 담배 피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패션도 탄 것 같아요, 위에 거랑. 이게 패션 센스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실 요 돌싱 포함 총각 라인은 패션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 옷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죠. 근데 이쪽 유부남 쪽은 아무리 패션 센스가 떨어지는 사람도 아내가 옷 챙겨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패션 센스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사람대로 잘 입을 거고,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내가 도와주잖아요. 그래, 거기에다가 옷 세탁도 또 달라요. 이쪽 유부남들은 통상 뭐 아내가 세탁을 하다 보면은 뭐 섬유유연제를 넣거나 뭐 흰빨래 와이셔츠나 이런 것도 더 세심하게 빨죠. 근데 이쪽 총각들은 총각 플러스 돌싱 그냥 세탁기에 세제 넣고 돌리고 그냥 건조대 돌리고 끝이죠. 삶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거기에다 섬유유연제도 뿌리는 경우도 있는데 안 뿌리는 경우도 좀 있죠. 그래서 덜 마른 빨래 냄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외적 부분이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여자들이 철벽을 덜 칩니다. 그러니까 총각이라면 뭔가 이게 잘해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든가, 총각도 총각 나름이겠죠. 총각인데 잘생기고 괜찮은 남자가 다가가면은 뭐 마음을 열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철벽을 많이 칩니다. 근데 반대로 유부남 쪽은 가정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경계심이 사실 좀 무너져 있긴 무너져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해주지? 그래도 가정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 뭐 이런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유부남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쁜 유부남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저 여자를 꼬시겠다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고백 공격할 건 아니잖아요. 고백 공격하면 100% 망하겠죠. 근데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어서 꼬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여유가 있어요. 안 돼도 그만이거든요. 안 돼도 그만이다 보니까 여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총각 입장에서는 안 되면 너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급해지고,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총각 플러스 돌싱 라인은 마음의 여유가 유부남처럼 있지는 않습니다. 안 되면 말고식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더 비교를 해보자면 같은 나이여도 유부남 쪽은 굉장히 대견스러워 보입니다. 그냥 뭐 뭔가 다 이룬 사람 같고 되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그게 되게 대단해 보이고 뭔가 사람이 더 철이 있어 보이고 대견해 보이는 점이 있는데, 같은 조건이어도 총각들이 그러고 있으면 되게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총각을 까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똑같이 주말에 소파에 누워 있어도 유부남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총각들은 아이고 저러니까 장가 못 가고 있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속으로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 외에도 좀 찾아보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왜 유부남은 외부 여자에게 끌리는가? 뭐 이거는 사람 차이기도 한데, 근데 여기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아내와 이제 외부 여자를 비교를 하면은 내 노력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는 게 되게 커요. 이게 진짜 그 직장 생활 해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편한 직장도 직장 생활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당연시 여겨요. 그리고 오히려 불평불만 갖고, 야근 많이 한다 그러면 야근 하고 싶어서 해요? 사실 야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거의 없죠.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분위기가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바쁘고 정신없고 힘든데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 말 한마디만 해도 정말 남자들이 힘이 많이 될 텐데 그런 말조차 잘 안 하죠. 그리고 반대로 외부 여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말도 잘해주죠. 정말 힘든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 노력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는 것도 좀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다른 남편들과도 비교를 하죠. 아유, 누구네 남편은 뭐 이번에 뭐 옷백 사줬다는데, 아니면 뭐 장인 장모 모시고 무슨 해외여행을 갔다는데, 뭐 이러면서 비교를 한다고요. 근데 외부 여자는 이게 없죠. 비교 안 하죠. 왜냐면 외부 여자가 유부남이랑 썸 타는 관계면 굳이 다른 남자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친구 남자친구가 아니면 내 친구 남편이 이런 얘기 굳이 이 불륜남에 할 필요가 없죠. 안 하죠. 그리고 막 독방 육아니 아내들은 뭐 그런 거 엄청 많아요. 저는 가정보다 일이 중요하니 뭐 이런 소리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아까 여기 외부 여자는 얘기했듯이 그런 비교 안 하죠. 그리고 또
아내들은 반응이 좀 적죠. 뭔가 잘해줘도 당연시 여기는 경우도 많고, 막 호들갑 안 떨잖아요. 뭐 예를 들어 꽃다발을 하나 사줬어. 그냥 집에 퇴근하는 길에 꽃다발을 사갔어. 그게 되게 웃겨요. 이렇게 막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 남주인공이 여주인공한테 막 은근슬쩍 이렇게 꽃다발 같은 거 주면은 너무 멋있다, 부럽다, 막 이렇게 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막상 남편이 그렇게 이벤트 하면은 뭐 좋아라 하긴 하죠. 근데 뭐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근데 외부 여자는 장난 아니겠죠. 그런 거 해주면. 이건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비교가 되겠죠. 그리고 아내, 가족끼리 무슨 그런 좀 조금 그런 이야기인데, 같은 경우는 뭐 건바이 건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요 부부 관계가 왕성하면 바람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죠. 부부 관계가 왕성하면 바람필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셔도 돼요. 그럴 만한 기력을 가진 남자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왕성한데 밖에 나가서 또 한다? 힘듭니다. 통상은 집에서 욕구를 해소 못하니까 바람을 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외부 여자, 그쵸? 외부 여자가 왜 유부남을 만나겠어요? 남편을 만나겠어? 거기는 그 외부 여자 입장에서는 욕구 불만인 거를 지금 남편을 통해 풀고 있는 거잖아. 근데 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람 안 피고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벌어오는 남자가 진짜 대단한 거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합니다. 예, 되게 가벼운 얘기였는데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